네, 금요일 업앤다운 함께합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코스피가 지금 자리에선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기분 좋은 반등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삼성 하이닉스만 간다. 반도체는 좋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HLB 필두로 걱정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도 있고요.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뢰밭 같습니다. 지뢰밭이요. 특히 쭉 주가가 올라오고 섹터들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잘 피해가느냐. 이걸 딱 이렇게 보통 보면 초보 운전 말고 왜 좀 드리프트하는 왜 그런 이제 경주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렇게 싹싹 좀 잘 피해가는 이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다 걸리게 되면 이렇게 또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2,600대 중반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이 좀 처지긴 하지만 지수만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데 네. 계좌가 못 따라오는 경우가 또 태반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 간다 그러다 보면서 반도체 쪽으로 얼마큼 잘 또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심정을 보게 되면은 참 K 증시의 한 단면은 잘 피해가기, 안 걸리기, 뛰어넘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주도가 그래도 반도체로 간다 그러면 반도체로 또 잘 모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또 가다가 이상한 얘기 나와서 또 한번 또 출렁인다 그러면은 또 그럴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지금 주된 흐름은 어디가 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좀 잘 맞춰갔다가 주된 흐름들이 종목들이 가다가 좀 뭔가 노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또 얼른 또 줄일 거 줄이고 다른 쪽으로 대피하고 그래야 되는 게 K 증시의 심정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잘 해나가야 나도 고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고수분들 화이팅. 네. 우리 시장은 지뢰밭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진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HLB의 결과를 누가 알았을 거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변수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국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는 있다 말씀 주셨는데 자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또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네. 진짜 이제 반도체 업황은 회복됐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다들 한 목소리니까 네. 저도 거기 똑같이 얘기는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 가운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하게 되면 반도체 겨울이 오네 봄은 아직 안 왔네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우리 모건 스탠리 형님들이 네. 계시죠. 예, 이쪽에서 일단 가장 메모리 업황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나마 이제 가장 먼저는 또 시티그룹은 좀 그나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봤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안 좋게 보는 거를 좋게 좀 바꾸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힘을 받은 모습들이죠. 예. 그와 함께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메모리 가격들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얘기하는 스팟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라고 하겠죠. 거기 가격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것 봐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반등과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됐고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업황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돌아오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어제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였었죠.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번 실적이 그들의 회계 연도와 봤을 땐 12월, 1월, 2월 네. 우리랑 조금 뭔가 이상하죠. 항상 분기가 헷갈려요. 전 미국 실적 볼 때요. 그들마다 다릅니다. 또 어떤 때는 또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존중해줘야죠.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 네, 저희 코리안 스타일.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을 때 보게 되면 3개월 동안의 실적들을 봤었을 때 예상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예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진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의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줄고 그 순이익도 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환호했던 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잘 나오는 쪽들이 약간 12월 1월은 별로였을 겁니다. 2월 달부터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됐고 그러면 요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게 되면 3월 달부터 이번 다음 분기 쪽은 훨씬 더 좋아질 게 아니냐. 쪽들의 기대감도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얘기들로 보게 되면은 일단 생각보다 지금 메모리 업황들 나아지고 있다는 쪽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더 강조를 많이 했던 게 HBM 쪽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자꾸 하이닉스만 보고 있는데 우리 하이닉스보다 더 잘하고 있다. 우리도 하이닉스랑 똑같이 올해 다 북드아웃 됐고 그리고 내년에 물량들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 고객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만큼 많이 나갔어. 하이닉스만 보지 말아줘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게다가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생산하는 쪽들이 경쟁자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이닉스라고 얘기를 못하겠죠. 그런 쪽에서는. 네. 들어가는 HBM3E 그 8단 12단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진입하면서 경쟁사보다 뭐 30% 정도 전력 효율이 낮고 거기다가 또 효율도 좋다는 쪽의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은 경쟁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예, 그 정도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구나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도 같이 엮이면서 그렇게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업황상으로는 그 약 한 1년 정도 좀 넘어갔던 이 부진한 업황들이 예. 턴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가장 안 좋게 보는 모건스탠리의 내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그 다운 사이클 쪽에서도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괜찮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분기, 3분기 반년 초입 정도까지는 메모리 업황들의 반도체들의 동향들은 나쁘지 않겠죠. 예. 그것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일단은 go 가보자. 가보자. HBM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D램의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걸 또 확인을 시켜줬던 마이크론인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요, 대표님.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 관점으로는 어떻게 볼까? 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제 삼성전자 잘 가서 이제 조금만 눌려주면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채팅창에 굉장히 많았는데 네.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6만 1,000원 돌파한 자리에서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아마 들어가셨겠죠. 들어가셨으려나요? 너무 시청자분들을 잘 챙기시는 앵커님이신데 네. 들어가셨을 겁니다. 벌써 수익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시겠죠. 그럼 이런 사이클에서 네. 삼성전자 사야 돼, SK하이닉스 사야 돼? 우리 앵커님의 대답은 저는 삼성전자 사고 싶어요. 이제. 오, 삼성전자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왜? 좀 대세의 반열에 올라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하이닉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의 룸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좋은 생각보다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주수가 더 많잖아.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까 상관없는데 대표님은 뭐 사시겠어요? 저라면 둘 다 삽니다. 둘 다 네, 비중 50, 50. 치킨도 반반, 네, 그리고 반도체도 반반. 네, 그래서 무만이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반반 무만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사이클이 이제 돌다 보니까 그래도 레거시 쪽에서 가장 또 많이 위축됐다가 나온 쪽은 삼성전자가 셀 것 그나마 좀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하이닉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이닉스는 벌써 HBM 쪽에서 벌써 선방 성공을 해놓고 거기다 지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성을 본다 그러면 하이닉스 수익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삼성전자가 또 HBM3가 엔비디아로 퀄 테스트 통과했다 그러면서 또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은 예. 그때 또 하이닉스가 잠깐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또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클 도는데 어차피 디램 업체다 보니까 둘 다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시되 근데 그런 건 한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이게 설정이 안 돼서 잠깐만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주가는 이제 밑에서 지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상황 쪽에서 일단 시장 분위기 정도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각도나 흐름들을 봤었을 때 네. 이게 뭐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한 5만 원대 한 초중반에서 사셨다가 지금 한 6만 원대 올라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10몇 프로 나 있어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종목 가서도 수익 많이 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각도가 보통 보면은 이 가파르게 각도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나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사야 돼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없죠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과열 분위기는 나지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단기적인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제 정기 저항대 부분에서 딱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올라오느라고 고생했어. 잠깐 쉬어가도 되겠지. 이런 쪽 자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거기다 또 그러면 밑에서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 20% 수익이 나 있다라고 했을 때는 20% 아니네요. 한 10몇 프로 수익이 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팔아봐라고 하는 또 차익 욕구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약간 공방을 펼칠 자리입니다. 61,500원 정도가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크게 이상이 없다 그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입하겠죠. 네. 그런 과정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왜 이렇게 바로 안 가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염두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채팅창에서는 네.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공매도 타겟이 될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공매도 타겟이 되는데 이 정도에서 공매도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다. 아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메모리 반도체 돌아가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쇼플레이를 한다고요? 저보고 돈 주고 쇼플레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 딴 거 치려고 예, 굳이 지금 자리는 아니다. 네, 아마 오히려 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꼭 기억하실 게 다들 공매도만 들어와서 숏플레이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롱플레이도? 롱숏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숏을 보는 입장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같은 작업을 들어서 와 이제 드디어 한국도 열렸어.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하지. 라고 딱 보는데 이 자리에서 또 증거들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아우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한 10몇 프로 올랐다고 해서 숏이 들어오겠느냐? 네. 그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못해서 숏 들어왔다가 또 숏 스퀴즈라고 그러죠. 네. 아이고 잘못했나 봐. 다시 한번 매수하게 되면 더 강해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런 종목 말고 좀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차라리 공매도 나오기 전에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었으면 진짜 크게 맞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서 아직은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나 그리고 업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어떻게 볼까요? 뭐 젠슨왕 CEO가 간밤에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지난번 자기의 발언으로 급락했을 때 네. 돌이켜서 보니까 IPO 됐던 거를 내가 몰랐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간밤에 분위기 안 좋았고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양새도 그려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과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네,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다. 주가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줬나 보는데 좀 미안하다 이런 미안하다. 쪽으로. 예. 네. 근데 그걸 잘못 봤으면 사과를 하셔야 되긴 하겠는데 그 내용의 사과가 아니라 그 발언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게 아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고 처져 있었다 그러면은 전혀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근데 관심이 많아요.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때 같은 경우 막 네. 올라가다 보니까 섹터 쪽에서도 부각받는데 성장을 밸류 끌어올 수 있는 거 뭐야라고 해서 보았던 게 양자 컴퓨팅이었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충격이 나왔던 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뭐 핑계를 대서라도 아마 그렇게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산업적인 변화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좀 멀었다는 얘기를 좀 표현을 그렇게 했겠죠. 예. 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과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뭐 퀀텀 데이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는 하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는 했겠지만 이걸 가지고 또 바로 양자 컴퓨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쪽으로는 나오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이제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린다는 걸 보는 입장이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퀀텀 데이 들어왔고 거기서 또 지금 엔비디아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AI 컴퓨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개인 이제 노트북 같이 이런 네. 식으로 우리도 이제 AI 컴퓨터를 엔비디아가 내놓을 거다라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AI 양자 컴퓨터도 퍼스널 양자 컴퓨터도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AI까지 1+1 겹쳐서 싸게 드릴게요. 이것도 나오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수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십 년보다 수년이면 가까워졌죠. 그래서 우와 하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밸류가 꺾였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움직였다는 거 보시면서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종목적으로 막 대가는 건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다가 나는 황금손이야 골드핑거야. 그래서 매매 막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네. 잘하실 겁니다. 그거 말고 혹시나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네. 한번 추세를 같이 맞춰가서 움직여 볼까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ETF가 나왔습니다. ETF가 출시가 된 거예요? 예, 출시가 된 지 조금 한 일주일 정도, 한 네.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한 증권사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나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앞에 건 뺄게요. 뭐 제가 이걸 홍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양자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 분위기나 그리고 또 이 종목들이 시장 트렌드는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대형주가 세팅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 소형주로만 세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과 같이 움직이게 되면 뭐 IBM이나 또 이런 중요한 기업들이 구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좀 안정성은 있겠죠. 그런 트렌드는 이런 걸로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개별 종목으로의 접근은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대표님의 답을 받아봤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소식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보시나요? 저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죠. 네. 네, 욕은 그냥- 안 되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한화가 한화했다. 한화가 한화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 입장 쪽으로는 최적의 타이밍. 네. 투자자 입장으로는 최악의 타이밍. 아, 네.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어제 기사 보고. 그냥 그 엄태식인가요? 태식이가 생각이 납니다. 네, 해바라기 오태식아 죄송합니다. 성을 까먹어가지고 예. 꼭 이런 때 그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했겠냐라는 쪽으로 봐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번에 나왔던 증자 금액을 보게 되면 13%대 한 3조 6천 억 됩니다. 네. 그 정도를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갔었을 때 그 고점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게 첫 번째. 이게 타이밍적으로는 아주 그렇다라는 쪽들이고 그래야 그러니까 많이 좀 주가를 올려놔야 그 증자 금액이 크게 되면 그에 따라서 희석을 좀 덜 받게 되겠죠. 네. 그런 이 아주 비상한 이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두 번째로는 지금 보게 되면 근데 회사에 돈이 있다고 하는데 돈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금이 많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부채 비율이 400%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부채 비율 200% 정도를 보고 거기다가 확장한 회사다 보니까 뭐 이번에 한화 지분, 오션 지분 사고 또 필리존스 사고 하는 과정 쪽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제 재무 구조가 약간 좀 부채 비율이 좀 꽉 찬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그러면은 가장 이 회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다음에 그 부채 비율을 낮추는 역할도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성장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뭐 감안해 주겠습니다. 증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투자하는 금액 중에서 조인트 벤처를 비롯해서 타법인 취득하는 거 네. 이거는 좀 심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에 어떤 확장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에 영업이익이 8천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그리고 내년에 2조 8천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적어도 5조 이상은 영업이익에서 창출이 됩니다. 네. 그거 가지고 차분하게 하면 될 텐데 그걸 거기다가 그냥 막 부채 비율 400% 입장에서 다 그렇게 진행한다.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런 쪽이고.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네. 그럼 들고 있는 사람 어쩌냐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겠죠. 예, 어떡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다 고점에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수익권이신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어차피 지금 만약에 나 40만 원대 사 있다. 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아예 조금 10% 고점에서 좀 밀렸는데 그냥 가게에서 그냥 증자 받고 그냥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방산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확장 과정을 그냥 믿는다는 쪽인데 가다가 고점에서 딱 가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15% 네. 돼 있으신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타이밍이 실패입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서 그 고점 부분인데 그분은 제가 방산주 계속 갈 것 같다는 쪽에 대한 얘기를 그냥 몸소 실현하신 거죠. 네. 했는데 그러면 액션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폭을 줄인다 그러면 나오셔야 됩니다. 반을 정리하시든가 정리했다가 다시 밑에서 뭐 증자받는 금액까지 보면서 그걸 감안하고 거기서 밑에 하시든가 그렇게 대응을 짜시는 게 좋지. 지금 그냥 아유 했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마음만 조마조마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이런 상황 쪽에서는 아마 혹시나 갭을 메꾸는 관점적으로 본다 그러면 약 한 67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쯤에서도 그러면은 약간 뭐 15% 만약에 고점에 샀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일단 절반이라도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사셔서 단가를 낮췄다가 네. 또 올라올 때 이렇게 보는 전략들이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증자까지 받겠다는 전략까지 쓰셔야겠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6만 7천 원 정도까지는 67만 원. 67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잘라내기, 비중 뭐 축소 이쪽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계속해서 뭐 아래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래서 네, 차라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제가 이렇게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막 열내면은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좀 더 열내야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쪽에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락해서 좀 처진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쪽들과 함께 차라리 그 섹터 분위기 때문에 위축됐던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쪽들인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변동성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여기서는 일단 관망 뭐 물론 제가 보기에는 들어갔다가 좀 폭을 좀 짧게 해서 대응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럴 거보다는 차라리
다음으로 다음 전략들을 짜시는 게 좋겠다. 다시 흔들렸을 때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또 HLB인데요. 설마 했었는데 HLB가 결국 그 FDA 승인이 불발이 됐습니다. 하한가 직행했고 현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 5월에도 2거래일 연속에 하한가도 갔었잖아요. 네. 이 종목 들고 있다면 어떤 대응이 맞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도 네. 만약에 대두세론이다. 그리고 또 이제 전력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가남 시장과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 시총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겠느냐? 네. 또 병용요법입니다. 칼렐리주맙 발음이 안 되네요. 캄렐리주맙, 네, 외우셨네요. 항서제약. 캄렐리주맙과 또 리보세란이 같이 이어지는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 관계를 또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들인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중에 또 무고 증권사를 얘기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K증권사 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핫다라고 있습니다. 하한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안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매수가 그걸 싹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쫙 올라오죠? 네. 그때 거기다 무르르 패고 한 수익 2% 3% 금액은 엄청나겠죠? 네. 그런 쪽들을 이용하는 쪽들이 오늘 또 출동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HLB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바닥 탈출할 때. 그런 관점에서 이거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라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요. 네. 거기다 또 이제 또 5월달, 7월달 그래서 7월달에 또 할 거야라고 또 장밋빛을 보여주는데 또 예상대로 또 계획대로 그렇게 간 적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희망 고문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항서제약 관련된 쪽들이 이번에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지난 처음 때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뭔가 똑같아요, 이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재신청했을 때 받아주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낮추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당해도 뭐 모르겠는데 두 번 이렇게 되니 좀 진짜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HLB 지금 자리에선 일단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시다면 줄여내는 쪽으로 답을 받아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센티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이슈일까 싶었는데 또 오늘 보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다른 제약바이오? 아닙니다. 그것 때문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최근 들어서 무슨 그 바이오 액티브 종목 액티브 종목이요? 펀드 운용사들 있죠? 네. 액티브 ETF 쪽에서 네. 갑자기 비중 조절을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이번 주 들어서. 그래서 그거 나오는 과정 쪽에서 나온 영향을 받은 종목들도 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나오는 이슈나 아니면 또 경로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은 없는데 주가만 많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전도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지지권을 만져가는지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가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뭐 올라갈 때 따라 샀다가 또 밀릴 때 손절하고 이렇게 두어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바이오에 또 치가 떨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지권 쪽에서 잘 보셨다가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펀더멘탈 바뀐 거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알테오젠? 그게 그나마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이 자리가 참 좋아가지고 네. 이거 한번 좀 들어가 볼까 했는데 딴짓하느라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반등 들어오는 요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버티던 쪽들이 뭐 거래 크게 안 나왔는데 좀 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봤는데 일단 넘어갔고요. 그밖에 또 하나 본다고 하게 되면 ABL 바이오도 좀 여러 가지 나올 종목 좀 이슈가 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좀 이 상태다 그러면 이것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아직은 뭐 기대감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기술 수출 키워드 달려있는 종목들, 그렇죠. 삼천당 제약도 괜찮게 보신다. 답 받아봤고요.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을 이제 공개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주에 아주 좋은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오라이언.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오리온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쭉쭉 가게 좀 두고요. 그건 됐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주말 사이에 또 한중일 또 외교장관 회담이 있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 한한령 해제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 뭐 있을까 보다 보니까 스드, 스튜디오 드래곤. 용가리 제작소, 용 제작소, 이쪽에서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패턴은 한번 기대감 있다가 좀 밀렸습니다. 네.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제작 편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작년 대비해서 7편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른 거 없고 제작 편수만 늘어난다고 해도 실적은 좋아지겠죠. 게다가 한알령 해제가 되게 되면 구작이라고 하는 IP가 200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다 감가상각 끝나고 다 투자비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바로 해제돼서 공급한다. 그럼 바로 실적에 잡힙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을 보면서 일단은 적어도 지난번 나왔던 한 52,000원대 지적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네.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한 45,000원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들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받았습니다. 52,000원을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 안내 드릴게요.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